어제부터 남북이 상호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죠. 일부 우려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한 리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이 냉면 발언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당이 조명균 장관에 대해서 해임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임 건의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냉면 소위 목구멍 발언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남북 고위급 회담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취재해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게 헌법상의 언론 자유를 훼손한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거와 관련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이게 강행하는 게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개성의 공동 연락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보수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신청할 때는 이제 그때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때는 1억 이하로 나왔는데 네. 실제로 지금 현재 한 98억 원 가량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투명하지 않게 쓰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의혹으로 인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거는 제출안은 제적의원 3분의 1이면 되니까 한국당 의원만으로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본회의 개최 합의가 좀 불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해임 사유 자체도 사실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내용 자체가 사실로 확인된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이제 탈북 기자 이 출신 이건 자체는 딱 장관을 해임해야 할 정도의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준 동의안을 통해서 기차와 어떤 재정 투입을 하는 사업을 했다. 이건 지금 논의 중이고 만약에 주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죠.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때 해임을 시켜야죠. 근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해임 사유냐라는 거하고 네. 지금 100억을 들여서 불투명하게 집행했다 이 부분은 뭐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뭐 예산 결산 심의나 이럴 때 다루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매번 이런 식으로 장관을 정치적으로 흔들어대면 어떻게 장관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해임 건의안은 자동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한국당은 다음 주에도 다시 내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 이번에 이제 그저께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출한 거는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제가 현실적으로 덜 실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제출하게 되면 어저께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어저께 보고를 하고 네. 보고를 한 이후에 이제 이제 국회법에 보면은 제출한 이후에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자동 폐기됩니다. 그런데 근데 내일부터는 주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사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은 경우는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합의가 돼야 본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런데 여당이 당연히 이게 응해줄 리가 없죠. 이게 꼭 통과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소위 정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본회의 소집에 합의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번은 당연히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나면 이제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이고 사실상 네. 그리고 그러게 되다면 다음 주에 다시 제출을 해가지고 근데 다음 주에도 본회의가 예정대로 꼭 잡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에는 15일 날 본회의가 지금 이미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에 한다면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그걸 해임 건의안을 좀 소위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해도 과연 실효성을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해임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리성곤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한 답변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이 바뀌었다면서 지적을 하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관 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좀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야당에서는 그 발언이 바뀐 부분을 놓고도 또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평양냉면이 웃을 일이에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최초의 야당 얘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불쑥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했던 거고. 근데 사실관계로 밝혀진 걸 보면 불쑥 온 게 아니라 원래 이번 테이블에 이성균 위원장이랑 우리 그 회장단 이런 그 기업인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말을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모 신문사에서 그 당시에 참석했던 회장단에게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다만 뭘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다 해줬을 수 있는데 뭐 좀 준비한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약간 경협과 관련된 경제 문제, 경협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더 일종의 그냥 아주 편한 자리에서 캐주얼하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밥 먹을 때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좀 그 서로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맞는지. 이게 지금 이제 진짜 이렇게 더 가면 이성균 위원장한테 진짜 했는지 물어봐야 될 상황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게. 지금 예. 네, 김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도 이제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거를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팩트 체크 소위. 그런데 팩트 체크를 저도 좀 전까지 해봤습니다만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의 정황의 어떤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확인된 대충의 이제 삼들의 전언을 모아 보면 왜 투자 프로젝트를 갖지 않고 빈손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어떤 아쉬움과 안타까움 네. 이런 거를 표시한 그런 유사한 어른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하는데 냉면이란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목구멍이란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네. 최종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거를 정진석 의원이 물었을 때 통일부 장관이 처음에 답변할 때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거를 일종의 시중에 사실인 것처럼 비치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인데 이거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다시 정진석 의원에게 언론들이 물어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확인했냐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조명근 통일부 장관에도 미리 확인을 했다. 지난 통일부의 1차 국감 그러니까 10월 11일이죠. 1차 국감이 끝난 뒤에 만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네. 사실이냐 그러면서 자기가 확인을 했더니 그때 확인을 해주더라 네. 라고 하는 말을 또 했는데 또 이거에 대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재벌 총수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벌 총수와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임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언론에 송경식 경총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 그러면서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이런 거를 내가 말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예. 직간접적으로 밝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작 리성곤 위원장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조금 우스운 거죠. 지금 이성근 위원장이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어쨌든 북미 대화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남한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이 논쟁이 돼서 사실관계로 이제 밝히는 게까지 가는 것 자체는 네. 사실 좀 우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네. 기업인에 전화해서 입막음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가 은폐 시도에 성공했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투로 얘기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앵커님도 없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밥자리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석장에서 아니고 밥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가 이걸 검증해주고 팩트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결국은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에서 참석했던 과반수 이상이 지금 그 발언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단의 과반수 정도가 없다고 얘기한 거고, 다만 있었다라면 경력과 관련돼서 뭔가 가지고 왔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그냥 오셨냐라는 식의 약간 경험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과장되게 얘기하고 싶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농도의 차이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실 밥이 목구멍에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아주 과장되게, 예를 들면 경협을 좀 하고 싶다. 회장님들 정말 이게 남북 관계 이렇게 풀리고 있는데 뭐 뭔가 카드 가지고 오셨냐, 계획 카드 가지고 오셨냐라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이 말이라는 게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을까? 예를 들면 네. 그걸 예를 들면 아주 좀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했을까?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야 목구멍으로 진짜 밥이 들어가십니까? 밥도 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저 그 차이에 따라서 한국말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AI도 분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말의 이런 여러 가지 뉘앙스 때문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이런 식으로 경색되고 정치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국민들은 불편할 겁니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여기 또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거를 전에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통일부 장관은 이제 건너 들었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도 그저께까지는 소위 국정원장까지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어저께 홍영표 원내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고 내가 확인한 게, 이러면서 완전히 정부 여당의 입장도 분위기도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팩트를 완전히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단지 이제 그때 말했던 것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소위 투자에 대한 이런 아쉬움, 그걸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위기, 단순히 아쉬움을 표시한 건지, 좀 기분 나쁘다고 하는 분위기로 이야기한 건지는 그것도 상당히 뉘앙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거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아무도 잘못하거나 아무도 잘한 게 없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거와 관련된 어느 정도 관련된 어떤 책임이 있는 장관 아닙니까? 네. 그럼 국회의원은 저는 그런 질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국회 주변에 일부 나돌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음 답변할 때, 그거는 그런 뭐 말이 흘러다니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된 바가 없다든가, 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사실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이 그게 사실이 실언이든 뭐든 간에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무게를 싣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책임론을 좀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감 자리에서 조명균 장관이 그런 식으로 답한 거에 대해서 신중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의원님 들으신 얘기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해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의원님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의 약간 좀 팩트와 관련된, 사실과 관련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논란이 커져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무적 어떤 답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정치 공세로 삼아갖고 이때다 진짜 뭔가 하나 잡았다라고 해서 정치 공세화하는 야당의 태도도 결국은 한반도 평화나 한반도의 남북 경협에 이 무르익는 이 상황에서 옳지 않은 태도죠. 한마디만 붙이면은 이제 장관들이 답변할 때는 말이죠. 국회에서는 사실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인데도 다르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건 네. 분명한데, 또 분명하게 자기 본인이나 이게 국가의 기관의 한 책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인된 얘기들을 답변하는 그런 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논란이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 정국에 들어갔는데 뭐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좀 여야가 또 맞부딪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게 앞서서 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사당이 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좀 공조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제 바른미래당 네. 쪽 지도부들이 잇따라 예를 들면 법원 내 자정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야 사당이 합의했던 합의 이런 내용을 보면 네. 그동안 사법부가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뭐 현저히 높고 90% 이상의 영장이 기각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인 형사재판에서는 영장은 대부분이 그냥 수용되는 거예요. 90% 이상이. 네.
채택되는 건데 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법부가 이 문제를 자정하고 올바로 풀어갈 의지가 있느냐라고 해서 여야 사당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만큼은 이 재판과 관련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하자라고 한 건데 그게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바른미래당 쪽 지도부가 예. 이런 그 원내대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칫하다가는 원내대표직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게 그때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같이 합의문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단 예.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이 일종의 노선과 정체성이 좀 다소 애매한 게 일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의총을 이미 다 결정을 해가지고 한 뒤에 네. 의총을 열어서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입장이 좀 바뀌고 있는데 예. 처음에 그럼 당론을 정할 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가부간에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원내대표 본인과 아마 몇 사람 의견을 듣고 그냥 여기 이제 소위 이제 민주당하고 네 개 정당이 이런 공조해가지고 특별재판부 설치 이 법안에 이제 공조를 했던 그런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게 뭐가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는 양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입법부가 이게 사법농단이기 때문에 자기네 식구들에 대한 재판을 과연 재판부에 맡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영장 기각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부대하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입법부가 과연 사법부에 이런 것에 개입할 수 있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는 양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것들은 어떤 두 가지 나름대로에 대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게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성하겠다, 자숙하겠다, 당 조치를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오늘 정동영 당대표가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 소속위원회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이용주 의원의 사과하는 그 모습을 보셨는데 일부 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과하는 사람치고는 표정이 별로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태도 문제 말씀하셨듯이 사과하는 분의 표정이 이게 이것도 뉘앙스이기 때문에 예. 참 어려운데 표정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너무 밝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저 말 중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본인의 행위가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그 전인의 행위 자체를 굉장히 좀 합리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말을 하면서 네티즌들이 되게 분노를 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어찌됐든 바른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 아니십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청문회 때도 그렇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건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창호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공동 발의를 했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표리부동함,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또 관심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징계가 나올지 이런 게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말과 이제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기대가 큰 것만큼 또 실망이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다음 청문회 국정농단의 스타였고 네. 또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평소에 최근에 굉장히 이 음주운전 그 처벌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발의도 하고 이런데 정반대로 좀 이런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위 이제 기대가 무너지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청원 같은 데는 의원직 사퇴하라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 의원직 사퇴도 있고라든가 뭐 제명이라든가 뭐 당원권 정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민주평화당의 의석이
사실 14석으로서 조금만 해가지고 해서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어볼 노력하는 상황이어서 당내에서 단계 윤리 심판원을 연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렇게 큰 징계를 내리지는 않을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어허. 그런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현성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